어렵게 시간을 빼서 도쿄나 오사카에 판매할 명품을 사러 나갔어요. 근데 막상 일본에 나갔는데 내가 팔고 싶은 브랜드나 명품이 원하는 만큼 없는 거죠. 인기 제품들의 재고가 다 팔린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기가 없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판매할 명품을 사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바잉 일정을 잘 짜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언제 일본에 나가야 돈이 되는 인기 제품들을 최대한 많이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10년 동안 명품을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요즘에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나 명품을 일본에서 구매해서 파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일본 리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일본의 명품을 사러 나갈 때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본인의 스케줄이 가장 중요할 수는 있는데 일본에 나갔을 때 돈이 되는 명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일본에 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본 리셀의 최적의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본인들이 긴 연휴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일본 출장을 피하는 게 좋아요. 일본은 1년 중에 크게 3번으로 나눠서 긴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4월 말부터 5월까지의 골든 위크입니다. 4번의 공휴일이 연속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일본 현지인들도 쇼핑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인기 브랜드 매장 주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릴 수 있어요.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사람만 구경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오복 야스미입니다. 한국의 추석 같은 느낌인데요. 8월 중순부터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때도 여름 휴가랑 맞물려서 전국 각지의 일본인들이 도쿄나 오사카에 여행을 많이 하러 가요. 인기 제품들을 구매하러 방문하게 되는 유명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는 일본인들도 많겠죠. 그래서 일본의 오복 야스미 기간을 확인하고 이때는 피해서 일본에 출장을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연시인데요. 일본은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세일 이벤트까지 겹쳐서 현지인부터 관광객들까지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기 제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도 일본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이처럼 일본인들이 긴 연휴에 들어가는 시기는 인기 제품들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월의 골든위크, 8월의 오복 야스미, 12월 말부터 시작되는 연말 연시까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때만 피해서 일본의 명품을 사러 가면 돈 되는 제품들을 잔뜩 구해올 수 있을까요?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는 일본의 연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공휴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정과 추석이겠죠. 보통 2월과 9월에 긴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도 일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하는 제품을 충분히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정과 추석도 일본 출장은 피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이 많은 타이밍을 다 피해서 가면 도대체 언제 물건을 사러 나가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벤트가 끝나고 난 직후나 또는 직전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구정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나 구정 연휴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바로 다음 주에 일본에 가는 거죠. 그러면 비교적 인파도 적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매할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일본의 긴 연휴가 끝나고 난 뒤나 시작하기 직전에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은 꼭 포함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 나가는 게 2박 3일 일정이라면 금, 토, 일 또는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평일과 주말이 모두 걸쳐 있는 게 좋습니다. 평일에 신상품이 들어오는 브랜드가 있고 주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로 입고되는 제품의 구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평일과 주말 모두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이렇게 믹스해서 일본 출장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일본에 나갔는데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재고가 없으면 어떡하냐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꼭 구매해야 되는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이 있으면 일본에 나가기 전에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출장 일정을 잡기 전에 샤넬이나 루이비통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재고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본 야후에서 일본 샤넬 매장을 검색하면 해당 백화점의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더 편하겠지만 일본어를 굳이 못하더라도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물어볼 내용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모델명이나 제품명을 가지고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영어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친절하게 대응해 주기 때문에 현재 재고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재고가 확인되었다면 빠르게 출국 일정을 잡고 일본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명품 매장에서는 내가 찾는 제품이 재고가 없으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구하기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었던 루이비통 제품들이 있었어요. 일본 매장에 재고가 없어서 나중에 입고되면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일본 루이비통에서 이메일을 받은 적도 있어요. 매장에 제품이 입고되었으니까 구매하러 오라는 연락이었죠. 만약 이때 여유가 된다면 일본에 방문해서 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매장 셀러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일본이나 홍콩 등의 리셀할 명품이나 브랜드를 사러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친해지는 셀러들이 한두 명은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다가 나중에는 뭐 라인이나 왓츠앱 등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메신저를 통해서 재고 여부나 신상품 입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친해진 명품 매장 직원한테 라인이나 왓츠앱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국적이 다르고 지금 당장 구매하러 갈 수도 없는데 물어보면 또 잘 알려주더라고요. 팔면 돈이 되는 제품들이 대량으로 입고되었다고 확인되면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물건을 사러 급하게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 리셀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시도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남들만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실행해야만 명품 리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친화력을 갖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낯가림도 심하고요. 친해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외국인 명품 셀러한테 재고를 물어보거나 뭐 왓츠앱이나 라인 등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쉽게 못했어요. 근데 또 자주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셀러들하고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해외 현지의 재고를 한국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구매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해외에 있는 셀러들에게 현재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되었고요. 해외에 있는 현지 매장 직원 딱 한 명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용기를 내서 나만의 사업 파트너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한 번 더 일본 출장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우선 본인이 일본에 나갈 수 있는 일정을 쫙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정이 주말이나 평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금, 토, 일, 토일월 이런 식으로 평일과 주말이 모두 포함돼서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공휴일인 골든위크, 오봉야스미, 연말연시, 한국이나 중국의 구정이나 추석, 이 기간은 미리 확인해서 피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휴 기간 전후를 기점으로 일본에 나갈 수 있으면 인기 제품들을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 매장에 전화로 재고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재고가 들어오면 이메일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장의 셀러들과 친해지면 재고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뭐 홍콩이나 태국, 싱가포르, 심지어 프랑스나 이태리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품을 사러 해외에 나갈 때는 그 나라의 공휴일이나 연휴는 꼭 피해서 나가야만 인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명품 셀러들은 생각보다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제품을 산다고 하는데 싫어할 셀러는 없잖아요. 본인이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물건을 자주 사러 오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는 명품 리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늘 고민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명품을 구매하러 언제 일본에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일본 방문 일정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뭘 사야 될지, 어떻게 구매해서 팔아야 될지 이런 내용들도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